이제 나는 주거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지식이 없다 보니까 궁금하기도 해. 한 30%는 무연고 사망자이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은 건물주분들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는 이제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 내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뾰족한 제도가 아직 생기진 않았잖아. 아무래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무연고자들이 어떤 생활을 했고 그들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함으로써 또 다른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무연고 사망자들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고 최근에 갔던 이야기들을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인 세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고독사 예방법이 잘 시행이 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중장년층에 대한 고독사 이야기인데, 보통 무연고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청년층보다는 이제 중장년층이 더 많아. 업무의 비율로 봤을 때? 업무의 비율로 봤을 때. 보통 이제 20, 30대 청년들이 이제 고독사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함께 하는데 40, 50대 특히 이제 50대 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를 해도 무연고 사망자로 구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사망 후 이제 시신 수습을 하고 조사 과정에서 유가족이 전혀 안 나타나 나와가지고 이제 무연고 사망자로 구분이 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런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제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알아서 처리하세요 라고 해서 이제 시신 인수도 거부를 하고 장례도 거부를 하고 모든 걸 다 거부를 하게 되지. 그러면은 이제 무연고 사망자로 또 구분이 된다고 보면 되고, 내가 일단 첫 번째로 얘기를 할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원룸이었어. 그래서 맨 처음 연락이 온 거는 이제 그 건물주분이었고, 세입자가 고독사를 했다. 그래서 이제 고독사를 해가지고 시신 수습은 진작에 했는데 뭐 일주일 동안 조사 과정에서 유가족을 전혀 못 찾았다. 내일이나 내일 모레 무연고 사망자로 구분이 될 것 같으니까 치어도 된다고 하더라. 그날 와서 견적을 좀 봐주고 작업을 진행을 해달라. 이렇게 연락이 온 거야. 그럼 결국 이제 사망하시고 나서 가족을 안 찾는 게 아니네. 누군가는 다 연락을 해보고 그치. 갑작스러운 비보에 대해서 이제 알리고 난 후에 이 현장을 정리해도 좋습니다라는 그런 허락이 떨어지고 나서 우리가 지금 투입이 되는 거구나. 그치. 아 그렇구나. 이제 건물주분은 이제 난리가 난 상황이지. 왜냐면은 시신 수습을 바로 했어도 유가족이 안 나타나가지고 집을 거의 일주일 이상을 방치를 해뒀는데, 그러니까 그 같은 층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나간 거야. 악취 때문에 그러신 건가? 그치. 팔에 유충이 발생이 되고 배 악취가 발생이 되거든. 그러한 요소들이 집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 현관문을 타고 밖으로 나가거든. 오래 방치가 되면은 결국 그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 알 수밖에 없어. 이렇게 따지면은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는 수천만 원의 비용이 손실이 나기 때문에 사실 노발대발 할 수밖에 없어.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고통받겠네. 고통받겠어. 문을 열고 방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한 발 한 발 이렇게 내디딜 때마다 바사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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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소리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흔히들 아는 그냥 일반 장판 있잖아. 이렇게 돌돌돌 말 수 있는 장판. 그러니까 이런 장판 같은 경우에는 이 양쪽 끝부분이 이제 본드 칠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엉성하게 놓여 있으면은 그 안으로 이제 그런 파리 유충 구더기가 다 기어 들어가. 그러면은 그 장판 밑에서 고치로 이제 변태를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걷게 되면은 그게 이제 밟히면서 바사삭 바사삭 하고 이제 부셔지는 거야. 사실 그 50대 남성의 고독사 현장을 보면 딱 특정이 되거든. 알코올 중독이다. 그 집안에 이제 소주병이 막 수십 병에서 수백 병이 쌓여 있고, 이분이 지병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보면 진단서라든가 약봉지들이 많이 발견이 되거든.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목을 매달고 하셨어. 3주일 이상이 지난 다음에 이제 발견이 되신 건데, 추정이 되기에는 이제 이분이 아무래도 뭐 그런 실직이라든가 아니면은 해고로 인해서 신변을 비관을 해서 이러한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 고인이 사망한 위치에는 이제 그런 시신의 오염물들이 이제 시커멓게 변색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쌓여있는 상황이었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왜 그 현장이 검정색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악취가 나오는지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어? 보통 이제 사망 후 시신이 이제 한 3일 동안은 유지가 되고 있다가 3일 이상 되면서부터 몸이 이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거든. 우리 바나나를 예를 들었을 때 바나나 그냥 놔두면 시커멓게 변색되잖아. 흐물흐물거리고. 그렇지. 그래서 누르면 그냥 터지잖아. 그런 상태라고 보면 돼. 청소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걸리는 편이야? 단순히 이제 우리의 경우로 얘기를 할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 이 영상처럼 시신이 많이 부패된 현장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작업 기간이 뭐 짧으면은 2주, 길면은 뭐 한 달 정도를 잡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정리와 청소의 개념을 떠나서 철거와 공사의 개념이 포함이 되어야 되거든. 일단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이 있는 현장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시신의 오염물이 벽 쪽을 타고 올라갔고 한 3주일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을 3주? 해. 진짜 오래 걸리는구나. 그치.
유품이 몇 개가 발견이 되긴 했어. 뭐 어. 주민증이라든가 뭐 통장이라든가 건물주분들이 다 폐기 처분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폐기 처리하지는 않거든. 그치, 그럴 수 없지. 추후에 혹시나 유가족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방금까지 얘기한 거는 유가족이 아예 없어서 이제 무용고 사망자로 구분이 된 경우였고, 두 번째로 얘기할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유가족이 있었어. 시신인수를 아예 거절한 경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이제 지지 않겠다라는 거잖아. 결국에는. 굉장히 많이 있지. 아, 그래?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시원 건물주분이 이제 우리한테 연락을 한 거였고, 당장 내려달라고 하더라고. 급하게 내려갔지. 내려갔더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고시원 주변 사람들이 지금 몇 세대가 퇴거를 했대. 근데 사실 고시원은 되게 위험해. 왜? 왜냐면은 고시원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없거든. 달세기 때문에 만약에 입소문이 퍼지면 다 나가. 진짜 그냥 그 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 작업을 하면서 이제 유품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건물주분도 이제 혹시나 한 거지. 진짜 그 자녀들이 다시 와서 우리 아빠 물건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냥 여행용 케이스에 담아서 그냥 후문에 어디 나가면은 어디 구석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냥 딱딱 놓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여행용 가방 안에 딱 넣어놓고 딱 갖다 놨었지. 이런 가족 형태가 무너져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왜냐면 아까 내가 굉장히 놀랬거든. 유가족이 있는데도 시신을 거부한다라는 거는 기대감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 아니야? 왕래도 그치. 없었고. 실질적으로 고독사 현장을 작업을 하게 되면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더 많고, 물론 이제 지금은 청년 고독사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전에는 50대 남성의 고독사가 굉장히 많았거든. 이 연령대는 그냥 딱 특징이 있어. 뭐 별거, 이혼, 아니면 이제 가정 불화로 인해서 따로따로 살고 있고, 고독사를 하는 원인 중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실직, 해고, 더 이상 이제 경제활동을 못함으로 인해서 신변 비관을 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심장병이라든가 뭐 혈압이라든가 아니면은 당뇨병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쓰러져서 사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제 알코올 중독, 특징이 있어. 그렇게 해서 이제 고독사를 했는데 유가족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자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호적상에만 가족일 뿐이지 나는 전혀 신경 쓰기 싫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무용고 사망자로 구분이 되고,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면 돼. 이런 무용고 사망자라든가 50대 남성의 고독사 관련해서 지자체에서도 이제 하나둘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 일단 내가 현재 알고 있는 바로는 대구 광역시 수성구,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 군산시 이쪽 지자체에서는 이제 이런 걸 한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무용고 사망자가 발생이 될 경우 현장은 이제 정리를 해주고, 집안을 정리를 해주고, 살균 소독 같은 그런 투수 청소를 진행을 해주고, 복지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고 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50대 남성의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그 나비남 프로젝트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대. 안일비에 산의 남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제 뭐 나는 혼자가 아니다 뭐 이런 슬로건을 걸고 50대 남성의 고독사를 방지를 위한 복지 서비스라고 하더라고. 이제 약간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뭐 일자리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좀 그런 뭐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든가, 이제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고. 요즘 들어서도 이제 각 지자체에서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 50대 여성분이 고독사 현장을 가게 된 적이 있었거든. 지자체에서 연락이 왔었어. 공무원분이 이제 우리한테 하던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일하는 현장을 견학을 하겠대. 이제 그 주민센터 분들하고 경찰서 분들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이 참관을 하셨어.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보고 싶었던 거구나. 자료들로 해서 이제 예방법에 대한 디테일함을 좀 만들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그치. 이제 그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현장이 어떤지 잘 모르셨을 것이고, 복지 서비스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견학이라든가 이제 그런 참고가 많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날 오셔가지고 이제 견학을 하셨던 것 같아.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하고 또 지자체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들은 죽음 이후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이제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거잖아.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이제 해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자료들이나 이런 통계들로 하여금 만드는 것도 사실 나쁘진 않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좀 먼저 듣는 게 가장 선행되어야 할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순서라고 또 생각을 하고. 방금 내가 이야기 들은 것 중에 유가족이 시신을 거부하고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그 마음은 어떨 것이며, 그분들이 또 부족하고 힘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좀 들어보는 게 가장 급선무일 것 같고,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해답에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 근데 이제 그게 참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쉽지 않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실 뭐 그런 가정을 일일이 발굴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발굴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뭐 본인의 그런 가정사를 다 이야기하진 않을 것이고, 밥을 해먹었던 그런 흔적이라든지 주거의 형태라든지 그런 걸로 유추해 봤을 때는 그들이 노력을 안 했던 게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10년 전에 내가 이 일을 할 때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제 고독사라는 단어를 아예 모르셨거든. 제대로 된 정보가 없다 보니까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현장에서 일을 해본 결과 이러한 일이 많아지면 많아지지 줄어들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거의 뭐 확신이 들었어.
결국 우리는 이제 그런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는 건데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실무적인 영역을 좀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이로 인해서 사회가 좀 많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